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오늘은 성적 처리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 그 삭제 기능을 아직 안 만들었는데 삭제 기능을 만들고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소스들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그 AD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쓰는 개념을 쓰지 않고 좀 쭉 작업했잖아요. 근데 이제 AD 개념을 추가해서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소스 코드가 이런 거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삭제 기능부터 만들어 보시죠. 삭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의외로 코드가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삭제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변경 말고 옆에다가 삭제 버튼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다 삭제 추가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은 번호를 하나 더 올릴게요. 1012번으로 하고요. 입력선을 삭제할 버튼. 그죠? 예. 이제 위치는 여기 보면 60 차이 나잖아요. 그죠? 딴 거 다 비슷하니까 냅두고 60 차이 나니까 이건 450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450. 자, 이렇게만 하면 바로 실행해 보면 예, 삭제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저 버튼을 누르면 1012번 그죠? 이 1012번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요거 발생하니까 요거 이제 처리하는 코드만 추가하면 되겠죠. 좀 삭제가 추가됐으니까. 자, 삭제를 한번 가볼까요? 이 메시지 처리에 있는 부분에 그죠? 1011번 있었죠? 예, 거의 비슷하겠죠. 얘도 똑같이 선택하고 삭제하는 거니까 거의 똑같으니까 똑같이 집어넣을게요. 예, 요건 필요 없을 것 같고 1012번 삭제 버튼 누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 치지는 않고요. 비슷비슷한 거 가져와서 작업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겠죠. 1020번이가 리스트박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박스의 소스를 가져와서 그 컨트롤의 주소를 가져와서 그죠? 컨트롤 주소를 가져와서 그 다음 그 컨트롤에 그 리스트박스 이제 현재 어떤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 인덱스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not equal 그 -1이 아니면 그 -1이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리스트박스의 특정 항목이 선택이 안 돼 있으면 -1 값이 반환된다고 했죠. 그래서 -1이 아니면 어떤 걸 해라 라는 건데 요거 이제 받아서 이제 삭제하면 되는데 그냥 삭제해도 돼요. 삭제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수로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할 건지 물어보고 제 소스 길이가 길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삭제할 건지 물어보고 사용자가 삭제할까 안 할까, 삭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 다음에 예 누르면 이렇게 삭제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진다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메시지 박스를 설명을 안 했겠죠? 했나? 예,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도 일단 메시지 박스라는 것도 개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 소스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먼저 문구를 좀 만들게요. 그러니까 삭제할 때 우리가 메시지 박스가 위아래로 두 가지 나오거든요. 메시지 박스라는 게 뭐 종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나오는 박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닫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메시지 박스예요. 그죠? 메시지 박스고 좀 이렇게 변경된 항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구들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데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서 쓸 건데 여기 뭐 위에 메모장 있고 밑에 이제 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위쪽에는 제 프로그램 제목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좀 아래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문구를 하나 할 건데 뭐 상수잖아요. 그냥 아래 항목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어떤 항목인지 의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출력한 내용을 보면요.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문자일이라고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보여주고 이 이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학생 이름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두 명의 학생이 학번까지 같을 일 없지만 학생 이름은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름만 갖고 좀 하기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하고 학번을 합쳐서 물어보고 삭제하는 형태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일단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문자를 따로 하나 만들고요. 한 64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문자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로 출력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sprintf 언더바이스 쓰시고 str에다가 64 크기 제한 이렇게 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자를 출력하는데 화면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요 배열에다가 64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문자를 복사해 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할 건데 이름이랑 학번을 이렇게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콤마 찍고 여기다가 p 데이터의 이름과 그죠? p 데이터의 학번 이렇게 쓰면 뭐 누구의 누구 여기 잠깐만요. 실행해서 확인 좀 할게요. 뭐 한민준의 요거 보면 요거 제가 하나 복사를 해서 써야 되겠네요. 예시로 보여드리려면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한민준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학번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제가 문구를 하려고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름과 학번을 조합해서 이런 문자열로 구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나오도록. 제가 이거 그때 이게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각 항목이고요. 하나 더 있었는데. 읽기 모드. 이게 필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돌지? 읽기 모드. 제가 또 기억이 났는데 안 바꾸면 또 이게 집중을 못해서 병이에요, 병. 자, 왜 이러지? 필이 왜 지 마음대로 돌아가지? 예. 예, 여기서 어디까지 했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요 문구를 가지고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워볼게요. 메시지 박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API 함수고요. 우리 여기 이제 특정 윈도우에 소속된 메시지 박스를 띄우기 때문에 main 윈도우라고 이거 제가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윈도우 핸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격 처리 창 있죠. 그 창에 대한 핸들 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값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제가 여러분들 쓰라고 같이 공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개해 놓은 값이기 때문에 요 값 쓰시면 이제 요 윈도우의 자식 윈도우로서 그러니까 팝업 윈도우로서 메시지 박스라는 저 창이 뜰 겁니다. 뜰 거고요. 여기다가 요 처음 적는 문자열이 이렇게 적으면 요게 이제 밑에 메시지 박스 밑에 나오는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는 문자열이 메시지 창의 제목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 이게 더 밑쪽에 나올 거니까 아래의 학생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차피 에러가 나고 하나 더 적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MB yes no 이렇게 쓰겠습니다. MBS no가 약자가요. 메시지 박스 예 아니오입니다. 그죠? 예 아니오. 예를 들면 버튼이 예 아니오로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삭제하는 코드는 없으니까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여기서 보면 선택하고요. 이렇게 삭제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yes no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잘라가지고 yes가 여기로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no가 요걸로 간 겁니다. 이게 한글로 치면 예 아니오로 나오고요. 요 아래 학생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요 정보가 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S탈은 우리가 이제 한민준이 이거 지금 선택한 건 박하준이 선택했으니까 요게 이제 요 정보가 합쳐져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문자를 구성한 건 우리 sprintf로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제가 sprintf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뭐 단순히 그냥 박하준이라는 이름만 출력하고 싶으면 그냥 데이터의 pname 그냥 쓰셔도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뭐 학번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여기다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셔도 사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름만 나오겠죠. 선택해서 삭제하면 이제 서혜준을 삭제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뭐 이름이 다 다르면 사실 이것만 갖고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욕심 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하고 싶으면 이름만 하셔도 돼요. 뭐 다양하게 해보면 좋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메시지 박스가 뜬 거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너무 그렇죠. 이거 요거 작은 차이인데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yes, no 말고요. F12 여기 눌러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OK 캔슬도 있습니다. 아까 예 아니오로 나왔죠. 이걸 OK 캔슬을 바꿔보면 삭제했을 때 확인 취소로 됩니다. 그러니까 yes, no 하면 예 아니오로 한글이 나오고요. OK 캔슬 하면 확인 취소 이렇게 문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류도 보시면 요거에서 F12 눌러서 보시면 여기 나오는 거죠. 뭐 예 아니요, 뭐 예 아니요 취소, 뭐 그죠? 이렇게 어벌트니까 포기하겠냐, 제시도 하겠느냐, 무시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시도 취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거 말고 또 이런 거 있죠. 여기 뭐냐면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삭제하겠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콘 퀘스천 요런 값을 우리 비트 OI 연산자 있죠. 요거를 같이 써서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밑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너무 길어져서. 여기를 내려올게요. 아래 학생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렸고요. 여기 보면 여기 퀘스천이 물음표 마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이 바뀌느냐면 삭제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물음표 아까 지금 퀘스천 마크가 요게 요 아이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아이콘 쓰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도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메시지 박스가 조금 더 커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가능하면 아이콘 같이 쓰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가 확인 취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 아니요라고 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예 아니요로 적겠습니다. 이걸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메시지 박스 떠가지고 yes 하든 no 하든 뭐 아무 작업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yes 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이 메시지 박스가 id yes 그죠? id yes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작업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 함수가 이 함수가 사용자가 예 아니오를 누를 수 있는데 그죠? 예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누르면 요거 앞에 반 떼가지고 id 붙여서 id yes 이렇게 되고요. 만약 no를 눌렀다면 id no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박스의 반환 값은 해당 사용자가 예를 눌렀느냐 아니오를 눌렀느냐에 따라서 반환값이 달라지고요. 만약에 예를 눌렀다면 IDS 값이 반환이 되고 no를 눌렀다면 ID no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삭제하시겠습니까? 로 물었으니까 예 했을 때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삭제 코드를 넣으면 됩니다. 삭제 코드는 지금 해당 아이템의 주소를 내가 이미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항목은 바로 삭제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 delete string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가 p 리스트 박스.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p 리스트 박스에다가 컴마 현재 위치니까 인덱스 그죠? 선택한 항목 삭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택한 항목을 삭제했으면 이제 항목만 삭제된 거지 메모리 확장 메모리가 삭제된 건 아니죠. 비데이터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비데이터. 아이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 데이터도 메모리를 해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또 지우면 또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추가 누르시면요. 그죠? 여기에다 D 하나 더 같은 게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추가. 왜냐면 추가되면 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같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복사된 겁니다. 요거 내가 서준을 지우고 싶으면 요거 눌러서 삭제하면 물어보죠. 아니요 하면 안 지워집니다. 삭제 눌러서 예 누르면 지워졌죠. 커서 사라집니다. 커서가 선택사항이 선택되어 있는 게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물어보고
얘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지우려면 계속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준을 여러 개 추가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이거를 삭제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확인 얘를 누르면 이 커서가 자동으로 여기 딱 설정되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여기에서 있는 경우 같으면 삭제 누르면 그죠? 여기서 예, 이렇게 지워지면 더 좋겠죠. 근데 이렇게 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용자가 선택해서 지워야 되잖아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삭제되었을 때 인덱스 위치에 다시 커서를 세팅해 주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자, 한번 볼까요? 리스트 박스에 리스트 박스에 언더바 set custom selection 하고 여기다가 p 리스트 박스 어휴 툴팁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게 바뀌어가지고 힘드네요. 여기다가 하면 그 지워진 위치에 선택을 다시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지면 그 위치에 추서 연결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준서를 두 개 추가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 할게요. 이준서 서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삭제 한번 해볼게요. 이준서 삭제하면 그죠? 삭제했을 때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커서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다시 선택 안하고 또 삭제 눌러서 예, 서준으로 삭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다시 선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마지막 항목을 삭제했을 때는 그 위치에 항목이 없으니까 세커서 셀렉션 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저기보다 하나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 위쪽으로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그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즉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세커서를 해주면 되는데 방금 지워진 항목이 가장 아래쪽에 있던 항목이라면 이제 그 항목보다 하나 더 앞에 있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지워진 게 가장 마지막 항목인지를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요. 항목이 지금 원래 우리가 인덱스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항목을 하나 지웠죠. 그럼 원래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항목이 3개 있었어요. 지금 항목이 이렇게 3개 있었는데 그럼 인덱스가 지금 0, 1, 2겠죠. 카운트는 몇 개입니까? 카운트는 3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트가 하나 더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목이 당연히 카운트보다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데 만약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마지막 항목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딜리트 스트링 했어요. 그럼 얘가 지워졌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항목은 카운트가 뭘로 줄었겠어요? 하나 지워졌으니 카운트가 2로 줄었겠죠. 그러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인덱스가 그죠? 갖고 지워진 거 지금 인덱스를 갖고 있는데 이 값이랑 카운트랑 같으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항목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무조건 현재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작아야지 설정 가능한 거지 작지 않다면 이미 마지막 항목이 지워진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기다 if에서 카운트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일단 카운트 변수를 잡을게요. 해서 리스트 박스 하고 p 리스트 박스 하고 get 카운트가 안 했었구나. get count 이렇게 하면 현재 항목수를 얻어요. 얻은 다음에 if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인덱스가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근데 else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작은 위치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이제 자기가 지워진 게 마지막 위치가 아니면 지워진 항목이 마지막 위치가 아니면 인덱스 위치에 선택을 표시하고 마지막 위치라는 인덱스 빼기 1 위치에 선택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개만 추가하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2개 들어갔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 이도윤 이제
요걸 삭제한다면 지금은 그냥 당연히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냥 삭제 잘 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 삭제하면 아까는 여기서 그냥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지훈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자 보세요. 누르면 위로 하나 올라가죠. 자동으로. 아까는 아까 이게 안 돼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를 얻어 가지고요. 그죠? 현재 카운트가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작다면 인덱스 위치를 세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인덱스가 카운트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제 마지막 위치가 지워진 거니까 지금 그냥 같은 경우에 지워진 거죠. 그런 경우는 인덱스 빼기 그러니까 하나 더 위쪽에다가 세팅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실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해요. 자, 이런 것도 그냥 간단하게 if만 안 쓰고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요게 참이면 그죠? 요게 참이면 인덱스 하면 되고요. 요게 거짓이면 이게 거짓이면 빼기라는 걸 하면 되잖아요. 거짓이면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인덱스하고 카운트가 같으면 이게 거짓이니까 빼기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인덱스랑 카운트가 같으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지워졌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가져갔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요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이거 조금만 없애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인덱스랑 카운트가 같다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항목이 지워진 거라고 했잖아요. 인덱스랑 카운트가 같다면 그럼 이게 마지막 항목이 지워졌으니까 이게 1이라는 뜻은 이게 참이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인덱스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항목이 안 지워졌으면 카운트가 당연히 인덱스보다 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거짓이니까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덱스 빼기 0이니까 인덱스겠죠. 얘가 참이 되면 인덱스 빼기 1이고 거짓이 되면 인덱스 빼기 0이니까 아까 그 조건문을 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이렇게 많이 쓰죠.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식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보고 아 그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내 값이 뭐 1, 2 이런 것들은 굳이 조건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그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카운트 변수 안 하고요. 그냥 이거 그냥 바로 여기다가 넣어서 써버립니다. 쓰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제가 지금 풀어 쓴 거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한 줄로 딱 끝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쓰시는 분들 얘가 어차피 코드를 봤으니까 실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카운트 안 쓰고 이렇게 보통 많이 하죠.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한번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혹시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자, 끝에 2개 들어갔죠. 서해준 지워볼게요. 삭제, 그죠? 그 다음 도연, 삭제함 위로 이렇게 당겨 올라갑니다. 잘 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삭제 기능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면 뭐 이건 이제 안 바뀔 거니까 좀 닫을게요. 너무 왔다 갔다 길어서. 이렇게 코드 보면 지금 그냥 리스트 박스를 매번 쓸 때마다 지금 이 파인드 컨트롤 해서 찾도록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뭐 컨트롤 몇 개 없으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땐 저거 찾는 행위를 매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트 박스는 이미 만들어졌고 내가 알 수 있는 놈인데 그래서 뭐 이걸 전역 변수로 사실 빼도 되죠. 전역 변수 때문에 전역 변수 쓰는 것도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앞 시간에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쓰는 법 제가 알려드렸었죠. 우리 그 오목 할 땐가 그때 전역 변수 안 쓰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는 지금 리스트 박스 자료 구조 확장하려고 한 구조체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에서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AD 이렇게 구조체 선언해서 썼잖아요. 이거 그죠? 하고 여기 이제 보이드 포인터 p 리스트 박스 가 우리 그 성적 목록용 성적을 목록으로 저장할 리스트 박스의 주소 이렇게 성적 리스트 박스의 주소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성적 리스트 박스의 주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넣게 원래 더 넣어도 되는데 일단 설명을 해서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저거 이제 메모리, 저거는 선언만 한 거고, 메모리 실제 쓰려면 여기다가 만드는 코드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만들려면 create 앱 데이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size of AD 이렇게 하시면, 예, 그 요 크기만큼, 그죠? 요 크기만큼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여기 리스트 박스가 어디서 만들어지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보이드 포인터로 쓰는 코드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 저 만들어진 메모리 안쪽에 보면 여기 리스트 박스를 저장하는 변수 선언해 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 갔어?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 반환값이 AD 구조체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D 포인터 P F 이렇게 해서 AD 포인터 이렇게 하면 이제 현결한 이렇게 써야 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C++ 배우면 이런 거 안 쓰게 할 수 있거든요. 안 쓰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C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현결을 매번 써야 되는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해결되니까, 지금은 이제 C 언어니까 이렇게 표현 지켜서 제가 쓰는 거고요. 나중에 C++ 배우시면 저거 안 쓰셔도 해결됩니다. 어디가 있죠? 여기서 요거 안에 이제 P-리스트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지역 변수를 안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P-리스트 박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요 밑에도 에러 날 텐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만든 이 AD 구조체, 그죠? 이 AD라는 이 구조체에 지금 리스트 박스, 생성한 리스트 박스 주소가 이미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파인드 컨트롤 하지 않고 요 주소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소 사용해서 그냥 작업해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파인드 컨트롤 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대신에 쓸 수 있으니까 하나만 제일 위에 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기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작업할 때 많이 적었던 게, 아이고, AD 포인터 PF은 AD 포인터 get 왜 갈로가 또 있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 아까 제가 그거 안 하고 왔죠? 주소 처리. 요거를 이렇게, 아이고, 얘는 여기 할 필요가 없네요. 얘는 이미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굳이 파인드 컨트롤 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필요 없으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작업할 때마다 파인드 컨트롤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앱 데이터 안에 지금 리스트 박스 주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이거 주소 얻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리스트 박스 써라 이렇게 하면 바로 해결되니까 예,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매번 파인드 컨트롤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안 했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요건 뭐 바뀔 거 없으니까 좀 닫아두고요.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지? 자, 여기에 추가 버튼, 변경 버튼, 삭제 버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소스를 이렇게 관리하면 나중에 유지보수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드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코드가 막 쫙 나열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작업할 때 보통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입문자니까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작업을 한 거고요. 실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이 이제 코드 좀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 이제 add 부분을 빼내서 요거를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void add score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점수 추가는 이렇게 성적을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이 add score라는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add score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게 이제 명확해지니까 add score 와서 이제 추가 버튼 처리하는 코드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럼 똑같이 여기 보면 modify도 이렇게 코드가 있잖아요. 그 modify 코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void modify score 이렇게 해서 성적을 변경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변경하는 이 코드를 가져가서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얘 지금 파인드 컨트롤 하는 거 남아있죠? 여기 똑같이 해도 요거 싹 가져가서 이렇게 넣고 그죠? p앱을 요건 필요가 없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제가 바꾸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본인들의 스스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쵸. 다시 작성하는 게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요거 이제 모디파이 하는 것도 가져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코맨드 코드가 많이 길었는데 좀 많이 줄었죠. 코드가. 그죠? 컬러가 안 맞나? 맞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삭제 코드인데, 삭제 코드가 상당히 길죠. 그죠? 삭제 코드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void, delete score.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성적을 삭제하는 함수 해놓고 이것도 가져가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도 파인드 요거 앱 데이터 쓰는 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거 필요 없어지죠. 그죠? 그 대신 이제 요거 앱 데이터로 바뀌어야 되니까 얘도 바꿔주고, 그죠? 요거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딜리트 스코어도 추가가 됐고 요것도 삭제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온 커맨드가 아까 하나면은 절대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이었잖아요. 이걸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셀렉트 체인지 하는 것도 여기서 리스트 박스 셀렉트 체인지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셀렉트 체인지는 사실 이걸 써도 되고요. 얘 보면 딱히 없잖아요. 통일할까요? 통일해도 되죠. 아니면 여기 인자 요거 넘어놓은 거 썼잖아요. 요거 넘어놓은 거 썼기 때문에 얘 쓰셔도 돼요. 얘 인자를 너무 써도 되는데 그냥 통일할게요. 계속 이렇게 썼었으니까. 그죠? 요거 가져와서 그죠? 가져온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져가서 이러면 길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셀렉트 체인지 했을 때 코드도 리스 리스트 항목의 선택을 변경하면 호출되는 함수로 만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함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가 엄청 간단해졌죠. 이렇게. 그쵸?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확실하게 점검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닫아 놓죠. 그래서 자기가 다 끝난 건 이렇게 보통 닫아 놓거든요. 그럼 이제 소스 코드 볼 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죠. 아까는 너무 소스가 길어서 볼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 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작업 끝난 게 아니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우리 온디스트로이드 보면 세이브하는 코드랑 그죠? 세이브하는 코드랑 삭제하는 코드가 이렇게 또 나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놔서 사실 소스 코드가 얼마 안 길어서 그냥 둬도 되는데 삭제하는 그러니까 뭐 세이브하는 거는 나중에 재활용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void save data score data to file 그죠? 이렇게 해서 예, 하는데 여러 가지 패턴 보시는 게 좋으니까 리스트 박스를 넘겨 받아서 지워도 되고요. 아니다. 그냥 계속 같은 패턴을 썼으니까 같은 패턴 쓸게요. 그냥 아니다.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받고요. 요거 주소 넘길게요. 그럼 여기다가 AD 포인터 APM.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해도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얘 지금 여기서 도출 가능하니까 인자로 안 받고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얘가 봤을 때 요것도 함수 처리하고 요것도 함수 처리할 건데 그냥 한번 받아서 양쪽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갈 때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수 그죠? 네, 이렇게 저장하는 함수고요. 여기에 그러면 리스트 박스 있으니까 이거 받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도 해주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되는데 여기서 보면 파일이 만약에라도 안 열리면 이게 뭐 카운터 없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거 두 개는 사실 여기에 살짝 들어가주는 게 조금 더 맞겠죠. 그렇잖아요. 파일 열기 실패했으면 저장이고 뭐 못할 건데 카운터 없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아까 밑에 있을 때는 그 다른 거랑 연동하기 위해서 이제 안에 못 들어갔는데 함수 이제 빠지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파일 열기 실패하면 얘가 뭐 카운터 얻을 이유도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빠뜨린 거 있나요? 없죠? 여기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PM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죠. 왜 안 지우냐면 요 밑에 또 써야 되니까 지금 여기 삭제하는 코드에서 또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요것도 함수로 그냥 만들어 버릴게요. 그죠? 함수 만들면 스코어 데이터, 딜리트 올 스코어 데이터. 콩글리시인데. 자, 모든 성적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요거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인자로 받으면 되잖아요. AD 포인터 APM 이렇게 받아서 요거 안 필요 없죠.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써주고요. 여기도 써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딜리트 올 스코어 데이터 함수도 처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다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좀 많이 간소화되죠 지금.
그죠? 이렇게 간소화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은 건 이게 열기 하나 남았네요. 파일 여는 거, 그죠? 요거 여는 거는 void load 데이터 load 스코어 데이터 from file 하고 얘도 똑같이 ad 포인터 apm. 왜냐면 메인 함수에서 쓸 건데 메인 함수에 이미 여기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만들면서 받아진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기다 load score data from file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 바로 쓰면 되죠. 누굴 쓰냐면 보죠. 이렇게 가져가서 얘 쓰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APF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이거는 파일에서 성적 정보를 가져와서 리스트 박스에 추가하는 변수. 그죠? 이거 가져가서 여기 대신에 여기다가 얘 필요 없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다고 줄이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함수화가 진행이 되면 코드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코드를 파악하는 게 좀 더 편해지는 장점이 있죠. 처음에는 그게 장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함수를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소스 보기가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드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나고 내가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읽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 가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리스트 박스 그리는 걸 처리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만큼 더 보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문제 없는 거 볼 필요 없잖아요. 다시 뭐 여기서 내가 전체 데이터를 삭제하는 코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딜리트 올려가서 보시면 되고 그죠? 세이브는 여기 거라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를 다 잘라 놓으면 우리 격리 효과라고 해서 지역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함수만 딱 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처음 했을 땐 전부 다 같은 함수에 막 다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함수를 쭉 분리하고 나면 나중에 작업할 때나 유지보수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에 가서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무래도 좀 더 이런 패턴으로 작업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함수 정리하는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요 실습도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서 필요한 거 쭉 추가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 연습 많이 하셔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전개하고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스텝 4에서 5 넘어올 때 스텝 4 소스 어차피 카페에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다시 쫙 정리하는 작업 해보고 또 다시 받아서 쫙 정리하는 작업 해보고 몇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귀찮다 생각하면 실력 안 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5번, 뭐 10번 이렇게 반복하셔야지 실력이 느니까 최대한 많이 반복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 성역 처리는 여기서 뭐 누가 저번에 물어보시는데 뭐 정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더 추가할 것들이 사실 있긴 하죠. 그리고 뭐 예외 처리를 더 넣을 수 있고 근데 제가 다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실력이 더 좋아질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제 그런 좀 더 세세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좀 내서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성적 처리는 중지하고요. 제가 또 다른 예제, 그러니까 뭐 좀 더 재밌는 다른 것들도 좀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많으니까 성적 처리만 묶여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다른 예제를 가지고 좀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음 강좌부터는 더 재밌는 내용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